지난 2008년 독일에서 가장 긴 터널 란트 루켄 터널에서 일어난 열차 사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사고 40분 만에 신속한 구조로 탑승객 135명 모두 구조됐고, 2013년 일본 지진 해일 지역에 위치한 가마이시 학교는 평소 철저한 안전교육을 한 결과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신속히 대피해 3천여 명의 전교생 중 99.8%가 생존했습니다. 이렇듯 위기의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 안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 지금부터 생명을 지키는 기적의 탈출법을 알려드립니다. 기적의 탈출법 첫 번째, 불시착 등 비행기 사고가 났을 경우 골든타임은 단 90초. 평균적으로 90초가 지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만약 비행기가 바다나 강에 불시착했을 경우 생존 확률을 높이는 기적의 탈출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비행기 사고가 나면 탈출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생존 성공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영국의 BBC 방송이 아마 2006년도에 발표한 게 있는데, 네. 거기 보면 미국에서 17년 동안 560건의 그 추락 사고가 있었대요. 예. 근데 이 사고를 통해서 굉장히 대처를 빨리 하는 바람에 네네. 승객이 95%가 살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안전 상식과 훈련이 있으면 네. 실제로 이런 어떤 구조도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비행기가 추락하면 골든타임이 90초라고 들었는데 90초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 오다영 승무원님은 안전교육을 어떻게 하시나요? 네, 골든타임 90초 안에 모든 승객을 안전하게 탈출시킬 수 있도록 저희 승무원들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승객분들은 저희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만 잘 하시면 무사히 구조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였죠. 비행기가 강이나 바다에 불시착했을 경우에 생존 확률을 높이는 기적의 탈출법. 이게 저희가 사실 예전에 했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네. 여러분들 알려드려가지고 저는 정답을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 있을까요? 일단 비행기 사고가 나면 급하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높이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안전벨트를 매고 자리에 앉아있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거든요. 또 뭐? 저는 그 구명 조끼를 네. 네. 빨리 이제 그 구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 준비를 하고 이제 만약에 추락하게 되면 빨리 펴서 밖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미리 해두는 건 어떨까요? 그 구명, 그 비상구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예. 비상구를 빨리 또 확보를 하고 승무원 지시에 따라 좀 빨리 움직이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럼 화면으로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비행기 안에선 구명조끼에 바람을 넣지 않는다입니다. 비행기가 바다나 강에 추락하게 되면 차가운 물이 순식간에 들어오고 비행기 비상탈출구마저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명조끼에 바람을 미리 넣지 않아야 쉽게 잠수할 수 있어 무사히 탈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96년 에티오피아 항공 비행기 연료가 떨어져 바다에 불시착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해수면과 충돌할 당시 많은 승객들이 살아있었지만 1시간 후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안타깝게도 승객 120여 명이 숨졌고, 그 반면 2009년 뉴욕 허드슨강에 불시착한 비행기의 승객은 전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For a second, I just thought that I was going to die right there in a plane, you know. I was just going to drown to death. 비슷한 두 사고에서 생사를 결정한 것은 바로 구명조끼. 최근 뉴욕 사건에서는 승객 누구도 비행기 안에서 구명조끼를 부풀리지 않고 밖으로 나와 부풀렸기 때문에 모두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행기가 불시착했을 때 구명조끼에 바람을 넣지 않는 이 무모해 보이는 행동이 어떻게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일까요? 한국항공학교의 협조를 받아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수심 2m 수영장에서 평소 수영을 잘하는 실험 참가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비행기가 물 위로 떨어진 상황을 가정해 비행기 대신 투명 박스 안에 들어가 구명조끼를 입고 탈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실험 전 일단 안전을 위해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고 박스 안으로 들어간 두 참가자. 한 참가자는 구명조끼에 바람을 가득 넣고 다른 참가자는 구명조끼에 바람을 넣지 않았습니다. 자, 과연 두 참가자는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탈출하세요!
먼저 구명조끼에 공기가 없는 참가자가 잠수를 시도했습니다. 별 무리 없이 박스를 무사히 빠져나오는 모습.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구명조끼에 바람을 가득 넣은 참가자. 고개만 까딱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좀처럼 잠수를 할 수 없는 상황. 박스를 붙잡고 다시 시도해보지만 그러니까 수영을 아무리 잘하고 역시나 힘이 실패. 좋더라도 굉장히 힘듭니다. 최대한 나오기 쉬운. 다급한 마음에 구명조끼를 벗으려고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안전요원이 들어와 공기를 빼내고 나서야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바다에 불시착했을 때 기적의 생존법은 구명조끼에 바람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영 꿈나무들과 함께 비행기 구명조끼의 정확한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비행기용 구명조끼는 일반 구명조끼와 다르니 평소 승무원의 설명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좋은데요. 비행기용 구명조끼를 티셔츠를 입듯 머리를 넣어 조끼를 입고 허리끈을 조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끈을 잡아당기면 공기가 자동으로 주입되는 형태지만 섣불리 그네에서 당기지 않고 탈출구에 서서 혹은 완전히 비행기에서 빠져나온 후 끈을 당겨 바람을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승무원 누나들이 하는 걸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게 신기했어요. 실제로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도 전 이 구명조끼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행기가 바다나 강에 불시착했을 때 기적의 탈출법. 비행기 안에서는 구명조끼를 부풀리지 마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다영 승무원,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타봤는데요. 그 구명조끼 입는 착용하는 걸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네. 뭐 불지 말라? 이렇게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럴 리가요. 네, 그렇죠. 네. 예. 저희 승무원들이 뜨기 전에 보여드리는 안전시연과 안전방송에 귀를 기울이셨다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요?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여러분의 좌석 밑에 있는 구명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구명복은 머리 위에서부터 입으시고 끈을 허리에 감으신 다음 앞에 있는 버클에 끼워 몸에 맞도록 조여주십시오. 그렇죠. 구명복 하단의 붉은색 손잡이를 확인해 주십시오. 구명복은 기내에서 부풀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부풀릴 때에는 탈출 직전 비상구 앞에서 붉은색 손잡이를 당기시면 됩니다. 충분히 부풀지 않을 때에는 구명복 상단에 고무관을 힘껏 풀어주십시오. 그래요. 다 얘기를 해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좌석 앞주머니 속에 있는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저희가 다 들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저희가 인식이 굉장히 없었어요, 전에는. 저는 진짜 부끄럽게도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그래요? 저 같은 분들이 근데 꽤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오다영 승무원님, 그 밖에도 또 비행기가 불시착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요? 네, 비행기가 불시착하기 전에 기장님께서 충격 방지 자세를 취하라는 신호를 주십니다. 네네. 충격 방지 자세는 좌석의 위치에 따라서 자세가 다른데요. 네. 먼저 앞좌석이 없는 좌석일 경우에는 네. 머리를 숙이고 자세를 최대한 낮추셔서 발목을 잡으셔야 합니다. 아, 양쪽을 이렇게요? 네, 이런 자세를 취하고 네. 계셔야 하고요. 네네. 앞좌석이 있는 경우에는 양팔을 엇갈리게 하여 네. 앞좌석 등받이 상단을 잡으시고 이마를 팔에 대신 후에 양 발을 벌려 발을 바닥에 밀착시켜야 합니다. 약간 이렇게 앞에 이렇게. 네, 앞을 잡고 계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좌석 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유아의 경우에는 네. 아이를 마주보고 안으시고 아이의 다리로 자신의 허리를 감싸신 다음에 한쪽 손으로는 아이의 머리를 받치시고 다른 한 손은 마찬가지로 앞좌석 등받이 상단을 잡으신 후 숙이시면 됩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춘 후에는 네네. 날카로운 장신구나 신발은 벗으셔야 합니다. 이런 하이힐 같은. 네, 하이힐 같은 경우에는 네네. 비상 미끄럼대나 구명정을 찢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위험합니다. 맞아요. 이거 반드시 벗어야 되겠네요. 장신구도 괜히 또. 같은 이유인가요? 네, 장신구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까지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요. 위험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탈출하기 전에 구명조끼를 손에 들고 탈출을 하는 건가요? 네, 비상 착수일 경우에는 구명복은 일단 충격 방지 자세를 취하기 전에 위에서 입고 있습니다. 입고요. 네. 예. 입고는 있어야 되는구나. 구명복은 반드시 탈출 직전 비상구 앞에서 부풀려 주셔야 하시고요. 네. 그 이유는 아까 VCR에서 아, 보셨듯이 예, 예. 네, 맞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어떻게 체험을 해볼까요, 한번? 네. 네네. 이걸 저희가 보기만 했지 사실 직접 입어보진 않았잖아요. 네. 자, 아니 근데 저희가 직접 입어보진 않았어요. 어디가 네. 앞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네, 모양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네네. 기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특별히 앞뒤 구분은 뚜렷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앞뒤는 없구나. 구명복을 머리 위에서부터 입으시고요. 네. 해봐야 되겠네. 네. 끈을 허리에 감으셔서 네. 배 버클을 끼우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 좌석 밑에도 이 같은 구명복이 있어서요. 그걸 네. 직접 풀으시고 네, 착용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입으면 이제 다 된 건가요? 허리까지 네. 채우고 나면? 네, 아예 맞게 입으셨고요. 네네. 네, 구명복은 이제 비행기 탈출하기 전에 부풀리셔야 하기 때문에 네. 기내에서는 절대 부풀리시면 안 됩니다. 네. 오, 이 얘기를 꼭 잘 들어야 되겠어요. 그러게요. 네네네. 네. 괜히 실수로라도 이거 부풀리게 되면 네.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럼요. 네네. 맞습니다. 이거 한번 네, 부풀려. 지금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부풀려보겠습니다. 네네. 해보세요. 누구 한번 해보실래요? 태호 씨 한번. 저는 진짜 그 이번 상황처럼 이제 그렇죠. 앞에 나가기 나와서. 전에 이렇게 예.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서 네. 슬라이드로 뛰거나 아니면 그렇죠. 그냥 바로 수면으로 점프하시면 됩니다. 저는 만약에 상황에 대비해서 해보실래요? 부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번 불어볼게요. 네, 근데 굉장히 여러 차례. 근데 아, 그리고 바로? 옆에 계신 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생각보다 근데 바람이 잘 들어가요. 생각보다. 네. 이거 어떻게 빼야 되나요, 근데? 네, 여기 호수 안에 보시면요, 손가락으로 누를 수 있게 초록색이 안에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네, 누르시면은 식소리와 함께 바람이 빠집니다. 예. 풀렸다면 여기로 눌려서 꼭 바람을 빼고 다시 그렇죠. 나와서. 네. 네. 꼭 필요할 때는 다시 바람을 불어 넣어서 네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만약에 이제 물속에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갔을 경우에 자세가 따로 있나요? 네, 탈출하신 후에는 체온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네, 천천히 그래서 천천히.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는 자세라고 해서요, 헬프 자세라고 있습니다. 네. 네, 몸을 웅크린 자세로 가장 겨드랑이나 허벅지 쪽에 체온을 유지해 주는 아. 거고요. 그리고 빠른 그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네. 여러 명이서 동그랗게 아. 네, 팔짱을 끼고 그런 자세를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직접 배워보니까요. 어떤 위험한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대영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기적의 탈출법 두 번째 문제. 화재가 났을 경우 질식으로 인한 뇌사 상태에 이르기까지 골든타임은 단 5분. 실제로 지난 2009년 일본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5분 안에 이 행동을 해서 탈출할 수 있었는데요. 건물 화재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기적의 탈출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직접 화재 이렇게 뭐 보거나 경험하신 분 있어요? 저는 강원도에서 네. 산불이 정말 크게 많이 나죠, 많이 났었어요. 나죠. 근데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 바로 정면이 산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낮이었는데 한두 시였거든요. 네. 근데 노을이 너무 예쁘게 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노을인 줄 알고 밖에 되게 예쁘다고 이러고 막 있었는데 점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려요. 봤더니 산불이 쫙 퍼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다 나가서 같이 껐던 기억이 있거든요. 뭐 저희도 집에 화재가 난 적이 있긴 있는데 다행히 이제 사람들이 없을 때 화재가 난 거여서 인명 피해는 없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집에 있을 때 화재가 난다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화재 사고가 정말 위험합니다. 그럼 김선재 구조대장님, 화재가 대체 얼마나 자주 발생을 하나요? 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7년간 평균 화재 사고는 4만 4천여 건으로 1위에서 건물 화재는 평균 60%로 높은 편입니다. 와.
그럼 김호준 교수님, 화재가 났을 때 골든타임은 몇 분 정도 될까요? 우리가 지금 여러 어떤 그 실험을 해가지고 알려진 바로는 밀폐된 공간에서 연기가 나잖아요. 그 연기가 꽉 찰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2분 정도. 물론 이제 약간 평소에 차이가 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5분이라는 거 뭐냐면 우리 몸에 그 산소가 공급이 안 됐을 때 뇌 자체가 손상을 입기 시작하는 게 거의 4분에서 5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지식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5분으로 이렇게 확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5분도 정말 짧은데 다 퍼지기까지는 2분밖에 안 걸린다니까.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더 순식간이에요. 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어린애들하고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시간보다 좀 더 빨리 구조가 돼야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정답을 한번 맞춰보죠, 그러면. 네. 흔히 왜 이렇게 화재가 나면은 젖은 저 같으면 그 이불 있잖아요. 네. 이불을 젖게 해서 그거를 이렇게 온몸을 감싸서 네네.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탈출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왜냐면 정말 화상도 좀 안 입고 그렇죠. 네. 젖은 또 이불이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면 수건으로 네. 코랑 입을 막고 문이 뜨거운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이 뜨겁지 않으면 문을 열고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중에 정답이 있을지 저희가 정답 화면 보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 생존 확률을 높이는 기적의 탈출법은 바로 커튼을 묶고 탈출한다입니다. 바로 아래층으로 갑자기 불길이 집 안으로 번져 방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유독가스를 뚫고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엔 연기가 없는 아래층으로의 탈출이 가장 안전한데요. 하지만 무리하게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등 탈출을 시도하면 오히려 크게 다치거나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불길이 없는 창문을 통해 아래층으로 대피하기 위해선 탈출 도구가 필요한데요. 주변에 왕관기도 없는 상황이라면 로프나 커튼을 묶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로프나 커튼을 단단하고 안전하게 묶는 방법은 두 개의 줄 끝이 서로 맞물려 묶여있는 피셔맨 매듭법인데요. 어떻게 묶는지 궁금하시죠? 먼저 두 개의 로프를 준비하고 한쪽 로프로 다른 로프를 휘감은 후 고리 안쪽으로 로프를 통과시키는데요. 그리고 해보고 나면 굉장히 반대쪽 쉽습니다. 로프도 같은 방법으로 감아서 안쪽으로 통과시키고 매듭이 서로 맞물리도록 천천히 당기면 완성. 자, 그렇다면 피셔맨 매듭법으로 묶은 커튼으로 사람이 탈출할 수 있을까요? 실험을 통해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실험엔 초등학생들이 참가해 직접 매듭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평소 알고 있던 매듭법으로 커튼을 묶어보는데요. 초등학생들은 힘이 약할 텐데. 자, 이렇게 묶은 커튼은 과연 튼튼할까요? 안전을 위해 학생들은 건물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도록 하고 안전장비를 갖춘 스턴트맨이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직접 묶은 커튼을 잡고 내려오는가 싶더니 매듭 밑을 잡자 터지고 마는 커튼. 만약 실제 상황이었다면 추락할 수 있는 아찔한 순간입니다. 자, 이번엔 피셔맨 매듭법.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매듭법을 알려준 후 직접 학생들이 만들도록 했습니다. 되게 튼튼해 보이진 이번에는 않는데. 어린이들이 묶은 매듭으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을까요? 피셔맨 매듭법으로 묶여진 커튼을 타고 다시 내려오는 스턴트맨. 아래쪽 커튼으로 옮겨가는 순간 놀랍게도 풀리지 않고 스턴트맨을 지탱해주는 커튼. 덕분에 무사히 아래층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성인도 아니고 어린 학생들이 묶었는데도 절대 풀어지지 않는 피셔맨 매듭. 놀랍지 않으십니까? 요새 뭐 종종 높은 고층 건물 같은 데서 화재가 발생하면요, 추락 또는 추락해가지고 또 사망 또는 부상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왕관기라는 피난기구를 이용하면 가장 효율적인 피난이 되겠는데, 만약에 이런 게 주변에 없을 때는 커튼을 이용해가지고 사용하는데, 이때 매듭법은 피셔맨 매듭법을 사용하면은 그 어떤 힘이 가해질수록 더 조여지는 매듭법이기 때문에 아주 가장 이상적인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일 화재 상황이 닥친다면 침착하게 커튼을 떼서 피셔맨 매듭법으로 연결한 후 한쪽 끝에 침대 다리나 튼튼한 기둥에 휘감아 묶고 창문을 통해 아래층으로 탈출하면 되는데요.
지상이 아닌 아래층으로 대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커튼 2장 3m만 연결해도 충분히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는 침착하게 커튼을 묶고 아래층으로 탈출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근데 화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좀 쉬워 보이는데 막상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헷갈리기도 하고 이게 뭐 감아서 이렇게. 그죠, 이게 사실 이제 화면에서 볼 때가 어려워 보이지 실제로 한 번만 해보면요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요. 네. 그럼 구조대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묶는 법을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네네네. 네, 먼저 위기 탈출 넘버원 MC 김종국 씨가 제대로 기억하고 계시는지 네네네.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제가 한번 아니 저는 이게 처음에 저도 화면으로 봤을 때는 야 저거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이쪽 줄을 한쪽 줄을 먼저 한쪽 줄에다 그냥 묶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한쪽 줄을 그냥 한쪽 줄에다가 이렇게. 그냥 한 번만 묶으면 돼요? 예, 그냥 이렇게 한쪽 줄을 한쪽 줄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 묶죠. 네. 이렇게 묶고 이쪽 줄 있죠, 요거. 네. 요거를 또 그냥 이쪽 줄에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묶으면 돼요. 오, 정말 쉽네요. 예, 이렇게 어떻게 튼튼할 수가 있죠? 이렇게 묶죠. 네. 한쪽 줄을. 예. 그리고 나서 양쪽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당기면 이렇게 딱. 예. 근데 맞나요, 이거? 예, 잘하셨는데 틀렸습니다. 약간 매듭의 얘가 예. 형태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아, 진짜로요? 근데 매듭의 형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매듭이. 이게 바깥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제가 요거를 이게 그냥 마냥 쉽다고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이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예, 이거 같은 모양이 되도록. 맞죠, 이제?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직접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서로 다른 그 로프 2개가 있는데요. 네. 서로 같이 이렇게 나란히 놓은 상태에서 네. 반대쪽 끝단에 있는 로프를 잡으시고 네. 한 바퀴 로프를 휘 감아서 로프하고 같이 있는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네. 빼주시면 됩니다. 네. 그 왼손에 잡고 있는 로프도 마찬가지고요. 네. 같이 감아야 될 로프를 다시 한번 휘 감아서 네.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네네네. 잡아주시고 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당겨주시면 네네네네. 계속 매듭이 조여지게 됩니다. 굉장히 이게 튼튼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한번 예, 한번 당겨보세요. 선생님 같이 한번. 예, 한번. 아니 이게 그냥 보기에는 되게 그렇죠. 조금 금방 풀릴 것 같은데. 예. 남자들이 한 몇 명이 당겨도 굉장히 더 조여지는데요? 예. 야. 저희는 손에 힘이 좀 없는데 네. 여자들이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해볼게요. 자, 이렇게 2개를 놓으시고 네. 예. 이렇게 하고 여기 한쪽부터 먼저 묶어 보세요. 한쪽을 아니죠. 이게 묶어야죠. 자, 이거를 묶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감아서 이 나가는 쪽 같은 줄 방향 쪽으로 이렇게 묶으셔야죠. 묶으셔야 돼요. 네. 네,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이제 이 네. 빨간 줄로 반대쪽도 네, 길게 해서 그렇죠. 이게 저희가 슬기 씨랑 제가 왜 헷갈렸냐면요. 묶고 나서 안 묶은 쪽 줄을 잡아야죠. 줄을 잡으시고 당기셔야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네, 매듭이 되죠. 해보니까 또 그러니까 간단하네요. 이게 왜 헷갈렸냐면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묶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그냥 무작정 여자들은 그래요, 보통 예. 이렇게 묶거든요. 꼭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겹친 다음에 그렇죠. 그 끝을 이렇게 묶는 방법을 좀 네.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구조대장님, 이게 피셔맨 매듭법이 정말 튼튼하긴 한데 이게 몇 킬로그램까지 버틸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예, 매듭은 그 형태에 따라서 인장 강도가 좀 달라지는데요. 네. 피셔맨 매듭법은 묶었을 때 인장 강도가 약 한 400kg까지도 그렇구나 끄떡없습니다. 말이요. 근데 만약에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네네. 왕관기를 사용해서 탈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왕관기요? 네. 저희 집에도 네. 어떤 왕관기라고 이렇게 무슨 박스 같은 게 있긴 한데 네. 그게 뭐에 쓰는 건지도 잘 그렇죠. 모르고. 건물 같은 데 예. 보면은 그 왕관기가 구석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위치해 있거든요. 네. 2005년부터 그 10층 이하의 건물에는 그 왕관기를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네네. 사용 방법을 몰라서 맞아요. 사고를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로. 저 그럼 왕관기를 한번 저희가 한번 볼까요? 근데 구조대장님, 이 완강기는 건물 어느 쪽에 있나요? 왕관기는 그 피난 탈출기구이기 때문에 창문 쪽에 이게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 맞아요. 저희 집에도 이렇게 아파트 공간에 대피소라고 해서 네네. 작은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 이게 구비가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분명히 봤거든요. 네. 여러분 기억이 없으니까 어떻게 탈출하는지 그쵸, 사용법을. 그래 이걸 저희가 해보고 또 이걸 직접 화면을 또 보셔야지 이걸 네. 저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그 왕관기를 사용하시기 전에는
왕관계를 걸 수 있는 지지대가 견고하게 네. 결착이 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왕관계를 이제 왕관계 함에서 이제 꺼낸 후에 네. 오, 이렇게 생겼군요. 저도 많이 못 봤어요. 이걸 가구에 연결하는 건가요? 이게 아닙니다. 가구도 아까 튼튼한 제가 거고 그 지지대가. 말씀하신 그 지지대 지지대가 있어야 돼요. 지지대가 있어야 그리고 돼요. 왕관계가 있는 지역에 보면 이렇게 쇠로 돼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이렇게 지지대가 있더라고요. 네. 예. 자, 그 부분에다 예, 제가 왕관기를 지지대라고 생각하시고 네.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종국 씨가 잠깐. 지지대. 네. 네, 이렇게 자. 걸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나사선의 조임새를 네. 반드시 조여줘야 됩니다. 네. 네. 꽉 조여야겠죠. 예. 끝까지. 그 다음에 이제 가슴띠를 이제 착용을 하시는데 네. 네. 머리에서부터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네. 아, 이 노란 이 패드 부분이 뒤로 가나요? 예, 앞쪽으로 뒤로 가나요? 갑니다. 아, 뒤쪽으로요. 네. 아, 이 패드가 네, 뒤쪽으로. 그 상태에서 가슴 조임새를 가슴 쪽까지 단단히 조여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닐 부분을 네네. 네. 이제 창문 밖으로 던지시는데 네. 창문 밖으로 던지기 전에는 네. 네. 지면에 안전이 확인이 돼 있는지 그렇죠, 그렇죠. 네, 또 네. 지나가는 사람이 사람들이 있을 수 지나가면 있으니까. 맞을 수도 있기 예, 때문에 예. 창문 쪽에 던져주시고 네. 그 다음에 창문의 틀을 잡고 서서히 밖으로 몸을 내밀리시면 됩니다. 네네. 근데 괜찮을까요? 이게 갑자기 확 떨어지고 이러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게 초당 한 1m 정도 이게 내려가는 천천히 그래도. 자연스럽게 안정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지는군요. 내려갈 때 이 안전띠를 잡으면서 내려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안전띠를 잡으면서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네네. 내려가는 자세가 있는데 네. 잘못하면 이게 가슴띠가 네. 몸에서 이탈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세는 양팔을 벌린 상태에서 벽면을 가볍게 지지하시고 아. 지면에 도착하시면은 빠른 동작으로 탈착을 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밧줄을 타고 내려가는 건 아니죠? 밧줄을 타고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네. 예, 우리 이게 요게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아, 네. 지면에 둔 네. 밧줄이 이렇게 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제한 무게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제한 무게는 있습니다. 네. 100kg까지만 가능하고요. 이거는 꼭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100kg 이상 되시는 분이 사용을 하시면은 네네. 네. 안전에 좀 약간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 이 왕관기를 그럼 한번 사용하고 나서 다시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왕관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간이 왕관기와 왕관기가 있는데요. 간이 왕관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숙박 시설에서 투숙객들을 이용해서 간이 왕관기가 이제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네네. 일반적으로 그 예외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은 그때는 왕관기라고 해서 왕복 운동을 한 사람이 타고 내려가면은 네네. 그 다음 사람이 반대쪽에 있는 가슴띠를 메고 다시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 왕관기와 왕관기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간이 왕관기는 일회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만 타고 내려가고 지금 나온 게 이게 간이 왕관기. 네네. 네. 김우준 교수님 통계에 의하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에서 80% 가까이가 이 질식사 때문에 사망한다고 나왔는데 좀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유독가스 중에는 밑으로 깔리는 가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가스는 위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젖은 수건을 통해서 입과 코를 막고 네. 최대한 허리를 굽혀서 낮은 자세로 이동을 한다. 이게 아주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반드시 익혀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기적의 탈출법 마지막 문제입니다. 과연 어떤 문제일지 화면 함께 보시죠. 기적의 탈출법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산에서 조난당했을 때 골든타임은 단 1시간. 굉장히 짧아요. 휴대전화도 사용할 수 없고 꼼짝없이 산에 갇힌 상황이라면 불을 피워 자신의 위치를 직접 구조대에 알려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실제로 2006년 깊은 산속에서 조난된 한 커플은 이 방법으로 불을 피워 구조되었고 2011년에는 야영을 떠났던 초등학생 역시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이 방법으로 불을 피워 무사히 산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등산 중 조난 시 구조 요청을 위해 불을 피우는 방법 과연 무엇일까요? 자, 기적의 탈출법 마지막은요, 등산 조난입니다. 실제로 깊은 산 속에 조난됐던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불을 피워서 구조 요청을 해서 무사히 산에서 내려올 수 있었는데요. 조난 상황에서 불을 피우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네. 혹시 산에서 위험했던 경험 있으세요, 들?
산에서. 네, 저는 있는데 네. 여름에 네. 발이 덥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운동화를 안 신고 그냥 슬리퍼를 착용한 채로 산을 올라갔어요. 근데 위험하죠. 올라갈 때는 괜찮았는데 네. 내려올 때 이제 가속도가 붙으니까 제가 한 번 확 미끄러졌는데 돌 바로 밑에 머리를 다쳤어요. 머리를 다행히 비껴가긴 했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나죠. 신발 착용 정말 중요하다고. 맞아요. 되게 등산은 중요해요. 정말 신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인간의 조건에서 경환 씨하고 네. 한라산을 정상을 올라갔다 왔는데 네네. 조깅화를 신고 올라갔어요. 돌산이더라고요. 그래서 미끄러워요. 정말 예, 산은 진짜 등산화나 아니면 딱딱한 맞아, 그 맞아. 신발을 꼭 신고 올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또 이게 등산화 같은 경우에 발목 같은 거 다 보호해주고 그러잖아요. 네, 조깅화는 이제 이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네. 돌이나 이런 데 굉장히 다칠 수가 있어요. 네, 구조대장님. 네. 그 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어떤 사고가 있어요? 산악사고의 60% 이상이 체력 저하나 실족 추락에 따른 사고인데요. 체력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산행은 심장마비, 저체온증, 발목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 저체온증이 왜 위험하냐면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우리 몸 안에서 그 면역력이 30%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나요? 그러면은 이제 호흡곤란과 같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의식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의식이 없어지게 되면은 아무리 건강한 성인이라 하더라도 2시간 이내에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 문제가 정말 꼭 알아야겠습니다. 자, 문제를 맞춰보죠. 그 나무 이렇게 네네네. 비벼서 한다던가 아니면 옛날 방법으로. 네네 네. 옛날 방법으로 그렇죠. 돌 같은 걸 한다던가 네. 그런 식으로 불을 피우지 않았을까요? 저도 예전에 그 방송 때문에 그런 걸 해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 정글에서도 그 이렇게 나무를 돌려서 돌에다가 네네네. 나무를 돌려서 했는데 그게 김명만 씨가 하셨는데도 몇 시간 동안 성공을 못 했거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물기가 있으면 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산은 이제 시간대로 이제 뭐 굉장히 이게 뭐 이슬 네. 때문에 젖거나 이런 경우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이거 좀 본 네. 적이 있는데요. 네. 동물의 마른 배설물에다가 네. 나무를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 불이 붙더라고요. 오, 그래서 정말요? 그런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법도 있겠는데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또 그런 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아무 돌끼리 세게 부딪히면 불씨가 나긴 나는데 그런- 그때 딱 나뭇잎에 갖다 그런 대면 거 되지 있죠. 않을까요? 아무래도 돌은 아무리 습기가 있고 그래도 또 약간 좀 네. 쉽게 그쵸. 이렇게 닦거나 해서 하면은 그 정도는 될 것 같긴 한데 어떨까요? 자, 한번 이거보다 뭐 간편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정답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산 중 조난됐을 때 구조 요청을 위해 불을 피우는 방법은 바로 등산용 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산불로 번지지 않게 주변을 막아놓고 등산용 칼을 강함에 부딪혀 불을 피우는 것인데요. 네네.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모닥불 연기를 보고 출동한 구조대가 위치를 쉽게 파악해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습니다. 네네. 저체온증도 예방할 수 옆에 마른 낙엽이 꼭 그런데 있어요. 라이터나 손량도 아닌 등산용 칼로 대체 어떻게 불을 피우는 걸까요? 그 힌트는 바로 라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데요. 맞네요. 금속과 단단한 돌이 부딪히며 스파크가 생기고 불이 붙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등산용 칼로 불을 피우는 정확한 방법은 바로 이렇습니다. 먼저 칼날을 이용해 돌에 빠르게 문지르는 것인데요. 이때 반드시 쉽게 불이 옮겨 붙는 소재를 챙겨야 한다는 사실. 주변에 마른 자, 과연 불이 도구가 붙을 수 있어야 있을까요? 돌 가운데를 겨냥해 칼날을 문지르는 실험맨. 그런 것도 괜찮겠네요. 바로 붙네요. 이때 번쩍이는 불빛. 오, 정말 빨라요. 마치 라이터에 불이 켜지듯 소음이 타는 모습 보이십니까? 이 방법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유용한 방법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화강암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 피우는 용도로 화강암을 고를 땐 투명할수록 단단하기 때문에 투명한 돌을 고르는 것이 좋다는 사실. 꼭 기억해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소음이나 휴지에 쉽게 불이 붙긴 하지만 금세 타버려 불이 꺼졌던 경험 있으시죠? 이때 같은 소음이나 휴지라도 오래 불타게 하는 마법 같은 생존 도구가 있었으니 뭘까요? 바로 립밤입니다. 정말요? 맞아요. 일단 같은 크기의 솜을 준비하고 한쪽 솜에만 립밤을 바르고 동시에 불을 붙여봤습니다. 기름이 있어서 그런가? 그렇죠. 훨씬 아무것도 오래 타네요. 바르지 않은 솜은 금방 불이 사그라드는 데 비해
립밤을 바른 솜은 불이 균일하게 유지되고 한동안 활활 타는데요. 이는 립밤 안에 기름 성분이 좋은 연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립밤을 묻힌 솜을 이어 등산용 칼로 돌을 내리친 후 불을 피우는 것. 조난 상황에서 당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